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변동성 완화냐 확대냐 초긴장. 올해부터 해외에 소재한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오늘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환율 변동성의 완화와 확대 사이에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방과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5일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어닝 시즌 코스피 2,800선 다시 뚫을까? 오는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 시즌을 맞은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800선 재탈환 시도의 성공 여부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 관심 증대, 자사주 취득 소각 증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 소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상반기 내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낸 기업은 203개사로 작년보다 빠른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더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83개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 20% 이상 하락 리스크 우려. JP모건은 올해 S&P 500 목표치는 4,200으로 현 수준에서 23%의 하락 리스크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올해 27% 상승한 시가총액 기준 20개 미국 대형주가 S&P 500 및 러셀 2000 등의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한 가운데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크게 확장되어 이들 종목은 지난 1년 동안 S&P 500 65%, 올해 들어 7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PCE 지수가 발표됐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일단 나스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록 그리고 고용 지표를 보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가셔야겠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시작일은 오늘 일단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좀 짚어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오셈이라는 종목과 STX 그린 로지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네오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AI 반도체 CXL 반사이익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테마를 타고 가면서 이런 흐름 변화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온디바이스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HBM이라든지 뭐 유리기판 뭐 등등등에서 뭐 다양한 AI 반도체 관련된 테마가 이제 움직여주는 걸 우리가 이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또 삼성전자가 이제 또 뭘 하겠다. 이 CXL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의 이동, 우리가 같은 AI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온디바이스도 있고 HBM도 있고 뭐 유리기판도 있고 등등등등 뭐 다양한 이 테마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디에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된다. CXL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CXL 관련된 테마에 강한 이 순환의 이쪽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생각해보면서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 역시도 이번에 CX에 관련된 반사익으로 움직이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신고가 패턴이다라고 좀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이 신고가 패턴 같은 경우 네오셈이라는 종목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은 어떻다. 지금 이제 주봉상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기존에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가 보통의 10,000원대, 좀 무너진다 하더라도 9,000원대였습니다. 이제 속임수 하락은 9,000원대였다. 지금까지 보면 좋은데, 자, 10,000원대를 지켜내다가 속임수 하락 9,000원 찍어주고, 반등하고, 다시 죽어주면서 9,000원대를 다시 지켜주면서 반등, 그리고 다시 지켜주면서 또 반등하죠. 그럼 이번에 12,000원대를 지켜주면서, 무너지다가 12,000원대를 지켜주면서 또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적어도 최소 쌍봉을 만들러 갈 확률이 높다. 쌍봉을 만들고 나서 신고가로 넘어가게 되는지까지 지켜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네오셈이라는 종목 우리가 오늘 한번 공략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이 구간 매수 가격은 10,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분할매 사이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 일단 16,000원대 쌍봉 맞는지 보시면서 신고가 패턴으로 20,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도 9,000원대를 지켜냈기 때문에 9,000원 지키는지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네오셈이라는 종목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STX 그린 로지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간단히 해운주들이 지금 글로벌 해상 운임이 12주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해상 운임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한해운이라든지 이 해운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따라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이 12주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해상 운임에 따른 해상주들 충분한 상승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발사이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앞으로의 이 STX 그린 로직스 또 추가적인 상방까지, 그러니까 상장가까지 상승 기대라는 것이 상장 당시의 여기잖아요. 그다음에 쭉 죽었거든요. 쭉 죽다 보니까 주식이 보통 확정 수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거의 100%다라고 말하기도 어려도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가 이 상장 이후에 지속 하락했던 종목이 상장가까지는 한 번에 올라가요. 그런 흐름 좀 기대해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STX 그린 로지스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 터트리고 다시 기존 저항대 돌파 시도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저항 돌파 이후에 어떤 흐름 나오는지 좀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TX 그린 로지스가 기본적으로 16,000원 저항 맞으니까 여기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갭을 메꾸는 구간까지 11,000원까지 좀 생각해봐야 된다. 매수 가격 11,000원에서 지금 16,000원, 15,5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아까 했다시피 25,000원에서 저는 3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8,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네오셈이랑 STX 그린 로직스,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내나 AI 반도체, 그다음에 STX 그린 로직스는 해운으로 좀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오늘 종목 소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네오셈이었고요. 대표적인 CXL 관련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7월 초에 CXL 관련해서 디램 검사 장비를 반입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CXL 관련주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목표가로 16,000원에서 20,000원까지 열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STX 그린 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운 관련주인데 요즘 해운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특히나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고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 으로 12주 연속 상승하면서 3,7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목표가 25,000원까지 열어주셨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거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790선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이 PCE 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PCE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 측에서는 이번 주 우리 증시 장세가 과연 또 조금 더 상승하는 이어짐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금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2,79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02% 상승하면서 84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오셈부터 삼천당 제약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오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도 소개가 됐던 종목이죠. 2022년에 CXL 1.1D램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에 CXL 2.0D램 양산을 위해서 검사 장비 반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지난 거래일에는 12% 강세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법인에서 생산 중인 인공지능 기판 평균 단가가 급등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거래일에는 13%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명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인 초고압 직류 송전기 송전로 금구류 개발에 완료하고 또 수주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기 검색어 상단에 이렇게 등극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당 제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약사와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을 독점 판매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일단 시작을 봤을 때는 엇갈리면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첫날부터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의 어떤 뚜렷함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외 이슈 같은 경우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PC 물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준 인사의 어떤 금리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불확실성, 요게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관망 이런 보합권 흐름에 출발 좀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뚜렷한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셀티온 1.1%, KB금융 1.6%가량 상승 출발한 것 외에는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지난주까지 좀 쉬어졌던 바이오 섹터가 좀 힘을 내주게 되면서 HLB가 2.56%, 삼성전자가 4.1%가량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알테오젠 중심으로 해서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일 7월 첫날은 또 그런 이슈들이 좀 반영되게 되면서 상승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그나마 조금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장 초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온수창고, 특히나 해운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 그린로지스, 현대글로비스, 한국공항, HMM, 동해안고속 진에어 상위에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HMM 같은 해운주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류 관련주로서 현대글로비스도 좀 눈에 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홍해 쪽에서 계속해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프리카 쪽 우회하는 그런 그 항로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란지 운임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해상 운임 상승 이런 부분을 통해서 STX 그린로지스란지 HMM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의약품이란지 그리고 기기 업종이 현재 IT 현재 상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섹터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통 섹터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제약 섹터 삼천당 제약이 5%, 오스코텍이 4.66% 그리고 HLB가 2.39%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쨌든 그 HLB가 미국 FDA 관련돼서 또 이제 7월 2일 날 또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은 바이오 섹터에 좀 훈풍이 좀 도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 제약도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현재 또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테마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게 된다라면은 아침 쪽에 이제 CXL, 오킨스 전자가 17%, 네오세미 12%, 엑시콘이 6% 안에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를 좀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 CXL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고요. 그 외에 해운주 그리고 크라이제건, LCC, 출산 장려 정책 관련된 종목들, 종합물류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 상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움직이는 쪽 중에 앞서서 우리 해운주 말씀해 주셔서 해운주 흐름 좀 살펴보니까 오늘 HMM은 한 2.14% 상승불 켜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1.6%, KCTC가 0.62%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사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3,714선까지 올라오면서 전주 대비해서 한 6% 이상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고 있는 이제 시세를 내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HMM보다는 STX 그린로지스나 아니면 뭐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 아직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만약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많이 안 된 상태라면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또 질문에 답을 해주셨고요. HMM, 근데 결론적으로 HMM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물류비 상승, 운임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홍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회 항로를 이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운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 올라간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홍해 사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해상 운임 상승 이 두 분의 어떤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STX 그린로지스, 흥해운 그리고 대한해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해상 운임이 상승한 이유가 단순히 그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여기만 한정돼서 많이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STX 그린로지스란지 흥해운, 대한해운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유럽 운임이란지 그리고 북미 쪽 운임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북미 쪽인지 유럽 쪽 어떤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현재 해상 운임의 어떤 상승 이유로 볼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그 운임 상승이 중동발 리스크가 끝난다고 해서 내려갈 기미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홍해 사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STX 그린로지스, 흥해운 그리고 대한해운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만약 북미 운임 상승이라든지 물동량 증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HMM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지역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최근에 급등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추후에 시간차를 두고 또 상승을 한번 노려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HM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어느덧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2만 원 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증시 8에서도 살펴봤지만 HMM이 2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탈선 1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단 함께 좀 보면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6위 종목으로는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자리를 하면서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단에 지금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금요일 날 이소페타시스가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일단 중국 법인에서 MLB 쇼티지가 좀 확인이 되면서 가격 올릴 수 있다, 단가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소페타시스 오늘 보니까 흐름 봤을 때 1.53%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한 번 좀 잘 올라왔다가 한 번씩 밀리는 경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꺾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지금 그 이소페타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소페타시스 방금 말씀하셨듯이 MLB 쇼티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겠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뭐 섹터를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전력 설비라든지 방산 같은 것들 끊임없이 개선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 11월 6일로 가보게 된다라면은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상승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MLB 쇼티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원대에서 행보 흐름을 보이다가 날짜를 보게 되면은 현재 3월 달부터도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중꺾마.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원인은 결국 저 개인적으로는 각기 그리고 섹터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제어할 만한 장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의 가파른 우상향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끌고 이런 부분들을 이끌고 있는 요인이다. 결정적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꺾마라는 표현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면 오늘 LG에너지솔루션 0.15%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0.69%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오늘 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랑 포스코홀딩스는 좀 하락을 합니다. 일단 이사님 52주 신저가를 금요일에 기록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깨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나름 이슈는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모빌리티 쇼에서 4695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었고 일정상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이제 유럽연합이 중국의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일정도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지금 아직도 바닥을 못 잡았다고 보고 하방을 또 열어둬야 되는 건지가 가장 우려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 공급과 그리고 수요적인 문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수요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라도 전기차가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은 판매額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안 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꺾였다라는 숫자가 꺾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로 가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소페타시스를 짚어봤지만은 이런 종목도 시장에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의해서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숫자가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악재 요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화되지 않게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매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매력은 결국 숫자,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선다라는 부분들, 바닥을 다지고 돌아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그 전까지는 2차 전지가 반등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양극재 수출 단가. 양극재 수출 단가도 지금 바닥을 잡을 듯 말 듯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탄산리튬 가격 동향과 그리고 양극재 수출 단가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화장품주 한 번만 볼게요. 업종별 시세 봤을 때 오늘 화장품주가 또 상위단에 이름을 네네. 올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로봇 쪽에서도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봤을 땐 화장품이 좀 쉬어가면서 엔터가 수급이 이쪽으로 좀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엔터가 좀 쉬어가고 반대로 화장품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주는 사실 실리콘2가 저번에 한번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게 추세가 꺾인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화장품 아직도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걱정 없으니까 쭉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실리콘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단기 평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깨졌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참 제가 예를 들려 그러냐면은 LS 일렉트릭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29일 날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6월 5일 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났거든요. 근데 결국 그 21선 아래에서 바닥을 잡고 최근에 다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중꺾마 쉽게 안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꺾이다 보니까 꺾였다라고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월 기준을 봤을 때 계속해서 화장품 수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전체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었던 2021년도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수출액이 2021년도가 그때가 최대치였는데 그 최대치를 올해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말씀드리냐면은 숫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꺾였다라 판단하기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LS 일렉트릭을 예를 들어 드렸듯이 꺾이더라도 단기 평선이 꺾이더라도 조금 쉬었다가 바로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이 뭐 LS 일렉트릭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방산주 같은 경우도 하나에어스페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종목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했듯이 쉽사리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중 그래도 실적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곧 있으면 또 어닝 시즌도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7월의 시작이자 하반기의 시작이자 3분기의 시작. 시작이란 단어가 좀 강조되는 날입니다. 남은 하반기 증시를 봤을 때 3,000피 안착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하반기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가 된다는 부분일 텐데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5월 PCE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서 2.6% 전월 대비 0.1%가 하락을 했었고요. 여기 더해서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 지표, 참고 지표인 근원 PCE 지표도 한 2.6%. 이 부분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전망치를 좀 부합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2.6%대라는 것은 저는 한 0.1% 정도 좀 하회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이 연준 인사가 좀 발표했던 하반기 금리 인하의 점도표가 3회에서 1회로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다시 1회가 아닌 2회로 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기준금리 0.25%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금슬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좀 확인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크로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어떤 미국 국제금리에 관련된 변수 요인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 억제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고요. 최근에 어떤 미국 증시의 혼조 양상들에 대한 흐름들은 단기 과열권 진입에 관련된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더라도 나스닥이 좀 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상승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업황, 업종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단기 과열권에 관련된 미국 증시는 이런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증시의 낙수 효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관점이라면 전 단기적 관점에서 한 2,900포인트까지는 좀 무난히 좀 달성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 수급 여해에 따라서 3,000포인트의 어떤 진입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 안에서는 FOMC 의사록 그리고 더불어서 고용 지표들이 좀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됐을 때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나 더 지표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제약 바이오 보면요. 네. 대표님 셀트리온은 빨간불이고요. 3,000단 제약은 이제 일본 제약사랑 텀싯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강세 보입니다. 5.13% 상승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반면에 1%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종목별로 봤을 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마비 FDA 승인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종목별로 좀 차별화 둬야 될까요? 당연히 종목별로 좀 차별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주요 학회 일정들이 6월에 좀 마무리가 됐었고 올해 이제 당장 7월에는 당장 주목할 만한 어떤 바이오 학회 이벤트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이후 그래서 한 9월부터는 유럽의 종양학회부터 해가지고 이제 10월이죠. 이제 그 부분은 10월인데 3분기 안에서는 사실상 이제 주요 학회들이 다시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우리가 6월에 학회 일정들이 좀 있었는데 단순간에 어떤 이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는 좀 더 굉장히 좀 미흡했어요. 물론 매크로 이슈도 좀 있었지만 최근에 펩트론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사실 ADA 2024의 어떤 소화 일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HLB의 FDA 승인 실패 이후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더 불안해진 그런 흐름들이 단순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염두하기보다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라든가 신약에 관련된 어떤 승인 기대감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의 수급이 좀 더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집중을 하고 이런 파이프라인의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는 사실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 즉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 구조들이 좀 더 구체화된 기업들이 단기 수급이 좀 더 집중되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알테오젠의 경우에서는 한 27만 6천, 지금 3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계속 조정 낙폭이 좀 큰 구간에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3,000당 제약이 최근 상승폭들을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경계감 관점에서 일부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 그러니까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 이외의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이나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과예요. 이 성과가 확정이 될 것인가라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기대감만 가져가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차별화 관점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뭔가가 찍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알테오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낙폭 계속 키워가고 있지만 TP는 30만 원 넘어서서 이제 40만 원까지 높이는 리포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현대글로비스, PI첨단소재, 티웨이홀딩스, HD 현대건설기계, 한국콜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저는 한국콜마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시초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폭들을 좀 일부 좀 되돌리는 흐름들, 현재 보합권 1.4%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72,200원의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고가가 6월 19일 75,000원대였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증시 역시도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더 돌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6월 말 결산 데이터들이 좀 더 마감이 되면 구체적인 어떤 성과들을 발표해야 되는 어떤 시점인데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 1분기 기조에서 2분기에도 안정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화장품 ODM 3사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C&C 인터내셔널이 가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좀 더 반영되고 있는 측면들이지만 여기서는 좀 키맞추기,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역시도 키맞추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한국콜마가 2분기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 효과가 굉장히 좀 더 크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선크림입니다. 국내 어떤 시장 점유율 70%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존의 판매율 1위를 좀 기록했다는 소식이 북미의 선케어 그리고 선크림 관련된 제품들의 호조를 좀 더 보일 수 있고 이 기조는 3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히려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들이 조정 이후에 다시금 추세 회복 안에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이어간다면 저는 전 고가의 어떤 뭐 75,000원 단계 좀 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역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위단에 또 테마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유진로봇, 네오셈, WCP, 펩트론, DI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저는 펩트론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13.4% 56,100원. 오늘도 52조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일전에도 제가 이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좀 여러 차례 좀 강조드린 바 있었던 종목이었죠. 지금 스마트 대포라고 불리우는 비만 치료제 안에서 그 약물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지속시킬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의 어떤 이 승인 가능성, 적용 가능성들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입증됐던 부분들은 여기서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약 3개월간의 약효를 70%가량 좀 유지를 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초록 발표가 좀 있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 관련 기술 적용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가 갖고 있는 요요 현상에 관련된 극복 부분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제형제, 즉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필요성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보면 펩트론의 경우에는 이번 고가 이후에 여기도 해서 조금 더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과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단순하게 초록에 관련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는 아직 재료가 공개되지 않았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펩트론 역시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률 봤을 때도 제약 쪽이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펩트론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HMM입니다. 네, 글로벌 해운우님이 12주째 연속해서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해운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전 거래일에는 3%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HMM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랑 수급이 90점이고요. 차트가 85점, 모멘텀이 90점, 실적이 95점으로 종합 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HMM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면요. H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난 거래일에는 3%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1.48% 상승하면서 19,92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KC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동박사업 재고를 줄이고 또 반도체 사업의 성장 가시화를 위해서 적극 전략을 펼치면서 주가가 훈풍이 불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85점, 차트와 실적이 80점이고요. 수급이 90점으로 종합 점수 84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SKC는 2.5% 하락하면서 16만 4,3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AI 공략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엔진 공급 계약을 위해서 이 방위사업청과 체결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6%가 넘어가는 강세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수급이 95점, 차트와 모멘텀이 85점, 실적이 90점으로 종합 점수 89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2% 소폭 하락하면서 2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3가지 테마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해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6% 상승하면서 3,71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운주 강하게 움직이고요. HMM, STX, 그린로직스까지 흥하해운도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조금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SK하이닉스가 1% 넘게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테마 단으로 봤을 때는 CXL 그리고 뉴로모픽도 오늘은 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장품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워낙 잘 나오고 있고 페이스메이커로 삼았던 실리콘2 오늘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좀 돌려세울 수 있을지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풍성한 이벤트들이 좀 많은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7월 5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8조 2천억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고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6% 정도 좀 상향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를 이 시기가 좀 더 가까워서 저는 한 10%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지난 1분기에 이 개별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 중에서 반도체 사업 부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좀 하회했는데 이번에는 약 3조에서 많게는 5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좀 더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DS 부분의 어떤 호조, 실적 호조가 얼마만큼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이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이 메모리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가격 상승분을 좀 반영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지표들이 매출액과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어떤 상승 효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뭐 삼성전자가 HBM 이 퀄테스트 어떤 미승인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더 장기화됐던 측면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포함하더라도 현재 주가에 관련된 조정은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부분에 관련된 평가는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파운드리 포럼 국내 행사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파운드리 파트너사인 뭐 텔레칩스라든가 어부 반도체에 대한 수급 흐름, 오늘 어부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여기에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사업 연계 내지는 적용 가능한 이 부품들의 어떤 이 수혜가 2분기 이후에 실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7월 10일에서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폴더블 폰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링 관련주의 단기적인 수급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폴더블 관련주에서는 뭐 KH 바틱이 있고요. 파인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포인트 달라주고 있고 갤럭시 링의 경우에는 FP12를 좀 더 탑재하면서 여기에 부품량 수혜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텍이 아닙니다. 인터플렉스에 관련된 수급 그리고 뉴플렉스, 드림텍 같은 종목들의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테마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내놓고 줄줄이 이제 이어서 파운드리 포럼이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주를 조금 줄여보자면 어떤 종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가장 크게 실적과 연동돼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만 주가를 보면은 이게 수급적인 측면이 좀 더 장기화가 되면 좋겠는데 상승하고 반짝여서 차익 매물 좀 소화하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단기적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소 한 몇 개월간의 안목, 즉 스윙주 매매를 좀 통해서 본다면 저는 인터플렉스의 경우는 1분기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2분기까지 기저 효과가 오히려 하반기에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갤럭시 링 관련 수혜는 인터플렉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폴더블 폰, 뭐 6 모델인가 뭐 Z 플립의 6 모델이 공식적인 어떤 출시를 좀 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는 KH 바텍이 가장 큰 어떤 부품 수혜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플렉스 그리고 KH 바텍까지 주가의 추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외국인이 매수하는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땐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좁혀봤을 때 관련주 엔캠 같은 경우엔 0.67% 상승하면서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엔 알테오젠인데요. 0.36% 하락하면서 오늘은 약보합 수준입니다.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SC 대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또한 TP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까지 올라가는 리포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삼성중공업 오늘은 0.53%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 게임주 이야기해 주셨던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0.45% 상승하면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인 거에 비해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9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도체 테마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종목 인터플렉스 짚어주셨습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환하면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이 주식에서는 네오셈, STX, 그린로지스 두 종목 분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우님이 12주째 오르면서 4주 연속 3천선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테마 살펴봤습니다. 인터플렉스, KH 바텍 등 관련 종목들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